안녕하세요. 피플웨어 신혜성? 진피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테슬라 토크입니다. 역시 테슬라 얘기하니까 역시나 조회수가 잘 나와요. 눈이 반짝반짝해지죠. 네, 반짝반짝해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주제를 제가 조금 선정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7월 7일이고, 자, 아주 핫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전문가이신 신 대표님. 전문가 아닙니다. 네. 주식 몇 주 갖고 계시죠? 아, 그런 건 말하면 안 되지. 아,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옛날에 잘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투자한다고 주식 수가 줄어서 지금 좀 아픈 것도 있고. 네, 그렇다는 거. 네. 생계형 주식 투자. 생계형 주식 투자. 네. 네. 자,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피플웨어 테슬라 토크 주제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말 자율주행을 완성한다. 이거 일론 타임인가요, 혹시? 항상 하던 말이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 완성을 어디로 기준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네. 저는 지금 NOA,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용 오토파일럿을 쓰고 있어서 그 길 찾아 들어가는 정도 수준밖에 못 쓰고 있지만 북미 쪽 영상 보면 되게 뭐 지금 웨이모나 모비라이나 다 다른다고 해야 될까? 네네. 그냥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압도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차량 대수가 다르고 지역 범위 자체가 제약된 공간이 아니라 북미라는 큰 공간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그런데 심지어 속도도 더 빠른 그 리뷰가 너무 많아서 관심만 있으시면 뭐 테슬라 vs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여러분이 궁금한 웨이모나 이런 거 치면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비교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정도면 그냥 서비스로 완성이다 라고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로보택시는 모르겠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이 정도부터 이제 도입을 시작해도 문제 없을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이젠 이쯤에서는 나올 법했다. 그래서 저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저 빨리 쓰고 싶어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있어요. 돈도 결제하셨잖아요. 거의 1,000만 원? 그것 때문에 약간 무리했었거든요. 되게 급하게 또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나만의 믿음? 착각?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게 있어서. 미국에서 갑자기 금액이 또 올라갔었고. 그쵸. 지금 2천만 원 넘게 줘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904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더 줄어드는 건가요? 원래 제가 904. 산 가격이 904만 원이에요. 아, 그 전에 700이었고 그 전에 뭐 300일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아하. 계속 올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북미에서 크게 올릴 때 좀 급한 마음에 포모에 그때가 질렀죠. 기억납니다. 예, 그때 질러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다. 그쵸. 그래서 근데 안 올라갔나요? 근데 이게 다행이었던 거는 주식이 아니, 그러니까 안 올라갔냐고요.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갔죠. 아, 근데 그때 주식을 조금 팔았거든요. 그거 네. 살려고. 네. 이것도 오르는 거니까 주식 조금 팔아야지 하고 팔았는데 그때가 지금보다 가격이 조금 더 비쌌을 때였던 아, 걸로 맞아요. 기억해요. 그때 잘 됐을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가격 방어를 한 거라서 본의 아닌 네. 잘 팔았다.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은 사실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가 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해줬었어요. 망한다라는 말은 아니고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망한다 그래요. 그냥 가죠. 네. 망한다. 네. 하지만 그거를 이제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게 현대자동차라는 그런 기사도 올라왔었고. 조금 네, 화이팅. 네. 광고 주십시오. 네. 자, 그랬었는데 지금 또 의외의 복병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병. 애플. 애플. 네. 애플은 원래부터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네, 애플이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뭔가 소프트웨어, 뭔가 라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그 뭐 이거 뭐였죠? 비전. 네, 비전 비전을 내면서 그거를 자동차에다가 적용했을 시 네. 뭔가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오히려 제가 옆에서 잠깐 들었는데 네. 오히려 테슬라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불신자적인 말을 하셨어요. 이거 빨리 해명해 주시죠. 되게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테슬라미니까 당연히 테슬라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 응원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애플이 의미 있는 뭔가를 했다고 느낀 게 그냥 R1 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동의 안 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하드웨어 4.0이나 3.0이나 지금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그 통합 시스템은 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메인보드에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그 시스템을 결국 칩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양산을 뭐 1000만 대 단위로 막 이렇게 해야지 TSMC나 아니면 삼성이나 이런 파운더리 업체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R1 칩의 스펙을 보면서 애플카가 진심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만드는 그런 거 말고 R1 칩 보면은 라이다랑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는 초고속 프로세서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애플은 차를 만들고 싶어 했었는데 그거는 이미 좀 큰 흐름에서 뒤쳐져 버린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도 나와서 옛날에는 애플이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얘기했었고,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않았을 때도, 무슨 자동차 만들고 있지 않을 때도요, 타이칸 프로젝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데 한 번 접었다가 다시 했을 때는, 물론 거기에 저도 뭐 자동차의 그 엔지니어링 대가들이 일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거를 차치하고 보면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여요. 차를 직접 만든다는 건. 지금 시점에. 왜냐하면 그동안 테슬라는 뭐 노나요? 그쵸. 지금 이미 200만 대 양산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양산하는 전기차 회사랑 손잡고 애플이 뭔가 범용 프로세서로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애플 저도 애플 좋아해요. 애플 좋아하고 맥 쓰고 그러고 초창기부터 주구장창 얘기했지만 저는 아이폰 때문에 창업을 한 케이스이기도 했기 때문에 애플을 엄청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애플카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R1 칩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비전 프로나 이런 걸 양산하면서 R1을 계속 쓴다고 하면 자율주행 업계에 내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공급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뭐 자동차 회사들에 연계해서 그 R1 칩을 부착하기만 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마치 테슬라처럼 다시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레이모나 다른 모비라이나 수많은 그 슈퍼크루즈를 만드는 GM이나 모두 다 그 자율주행 데이터 모으는 게 너무 느려서 테슬라 이틀 동안 모을 거를 지금까지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테슬라는 이틀이면 200만 마일 그냥 데이터 뽑을 수 있는데 200만 마일 맞나?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데이터를 뽑는데 여태까지 모은 데이터가 다른 자율주행 업체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틀치 수준도 안 돼요. 실제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실제 데이터의 이런 그 퀄리티가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 싸움을 그 이기는 결정적인 팩터가 될 건데, 애플은 직접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뭐 다른 업체들을 이용해서 R1 칩만 깔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제 나름대로 내피셜이 있어서 그 비전 프로를 그냥 곱게 보진 않았어요. 저게 위협이 될 수 있겠다. 근데 그 위협이 왜 위협이라고 느끼냐면, 그러니까 애플의 예전 계획도 그런데 그 업체는 500조라는 단위의 돈을 그냥 현금으로 인프라 까는 데 쓰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미친 거지만 과거에 그렇게 자금 운영, 우리나라 500조면 1년 예산인데 지금은 더 우리나라 예산이 더 많이 커졌지만 한 나라의 예산을 그냥 우리 프로젝트 할 거라고 쓰는 거예요. 애플은 거의 미쳤죠. 근데 이거를 자동차 업체한테 보조금 형태로 주면서 R1을 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완전 내피셜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애플이 마지막 승부수? 그러니까 이 플랫폼 사업을 놓치기 싫어하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거라서 애플카가 애플이 만들어내는 차가 아니라, 그리고 거기는 엔지니어들도 그 차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업체랑 협력할 때 어떻게 부착해야지 R1 칩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주장하는 거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토크를 하자 그랬는데 준비를 하신 건 아니죠? 준비가 아니라 예전부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 R1 칩 스펙 보면서 이거밖에 없는데 애플이 계속 타이칸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 바보들 아니거든요. 되게 천재들이에요. 이길 만한 승부수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애플이 계산이 완전히 딱 했는데 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했으면 접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애플이 바보가 아니고 그들이 아직도 계획을 유지하는 거는 다른 돌파구를 찾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테슬라가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아마 양강구도로 가면 애플이 후발주자가 되고 테슬라가 굉장히 선발해서 시장 제대로 다 먹는, 애플이 추구하는 걸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어요. 애플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만든다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배터리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쟁에서 밀릴 리는 거의 없다. 근데 시장의 일부를 애플에 종속된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테슬라랑 테슬라에 종속된 자동차 회사들의 싸움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두 개의 양강구도를 생각하고 있지, 약간 애플만 다 먹는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애플보다 테슬라가 훨씬 큰 파이를 먹을 거고, 그리고 로봇도 있고, 만약 로봇이 나면 테슬라도 당연히 아론칩 같은 거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경쟁은 되게 재미있는 경쟁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애플이 무너지진 않는다. 약간 이상한 생각이에요. 전 물론 머스크 편이고 머슬람 생각이시지만 네. 네. 그럴듯한 뇌피셜이었지만. 뇌피셜이에요, 저는. 네. 이게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은 거의 뭐 점쟁이. 점쟁이가 아니라 그냥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애플이 지는 싸움 같은데, 그런데도 그 시장의 일부를 가져간다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애플이 우리가 초창기 때도 얘기했지만 애플카 나오면 탈 거냐 막 이런 식의 뭔가 비교를 했었는데, 차가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차라리 그 비전이 나왔을 때 이런 거 왜 만드지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지나가다가 형님 이런 거 왜 만드는 거예요 했는데, 오히려 자유주행 쪽으로의 그런 연관관계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신성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질문을 유도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하실 줄은 몰랐어요. 미안해요. 이제 혹시 토크라는 거는 이제 주고받는 거라는 거를 간과하신 건 아니죠? 아니 근데 이게 이야기가 좀 길어서, 네. 내가 생각하는 뇌피셜이 좀 길어서. 네. 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비를 안 해도 이렇게 잘하실 수 있어요. 아니 틀린 생각일 수 있어요. 아니, 틀린다는 그리고 게. 아까 저희가 이제 토크 좀 가볍게 가자라고 했는데 노트북을 들고 오시길래. 그거는 새로운 주제를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거 모르던 거라서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형님 이대로 파국으로 가실 겁니까? 이러니까 네. 이제. 네. 맞아요. 노트북 가지고 오지 말래요. 가지고 오지 그래서 마세요. 네. 네.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면은 네네, 더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보고 계세요. 네네. 네, 그분들이 알아서 찾아주실 겁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네. 자, 트위터와 전 이게 뭔지 몰랐어요. 스레드가 네네. 네, 쓰레기는 아니고 스레드 네. 네, 분쟁을 시작했다. 네네. 근데 제가 형님 스레드가 뭡니까? 라고 아까 싫다네. 얘기를 네. 했더니 야 이거는 이따 촬영할 때 얘기를 할게 라고 하시면서 네. 했는데 갑자기 제가 궁금해서 미칠 정도로 이래서 머스크가 뭐 주짓수 대결을 제안을 한 거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소셜 앱을 메타에서 추가로 냈어요. 그게 페이스북, 스레드. 인스타 말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상관없죠. 네. 어차피 다 주크버그 거니까. 네. 주크버그 거라고 하면 좀 불편하지만 아무튼 메타의 거니까. 그래서 그 서비스를 저도 민우기 때문에 찾아보게 됐습니다. 진PD 때문에 찾아보게 됐는데 네. 찾아보니까 이래서 죽방을 날리고 싶었구나. 너무 서비스가 비슷해요. 그리고 그 테슬라야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같은 경우는 270자 정도의 제한이 있고 270자인지 260자인지 기억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트위터 블루로 이렇게 내가 인증을 하고 돈을 내면 막 2만 자 넘게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스레드는 500자 제한. 그래서 둘 다 이미 이미지랑 링크 줄 수 있고, 이거 5분 이하의 짧은 동영상을 또 스레드가 지원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게 가는. 그렇죠. 모양도 비슷하고 의도도 명확하게 보이는. 그리고 놀랍게도 한 며칠 만에 500만 다운로드? 500만이었나? 뭐 그 정도면은 거의 뭐 트위터에서 100만이었나? 일론 머스크 싫다고 나간 사람들이 거의 가입한 수준이네요, 거의.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페이스북이랑 페이스북이랑 그 인스타그램 유저만 해도
10억에서 20억 단위의 유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일부만 깔라고 이렇게 해도 500만 다운로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메타는 그런 힘이 원래 있었고. 물론 저는 그 의도가 어떻게 보이냐면 그 유저 데이터를 요즘에 알아내기 되게 어렵거든요. 텍스트에서 문장 추출을 하려고 할 때 이건 제 또 내피셜인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긴 어떤 홍보용 문장이나 아니면 일기나 막 이런 걸 써요. 근데 그거는 사실 생활 패턴 알기엔 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더 가볍게 쓰면서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서 못하는 어떤 트위터만의 영역에 있는 그런 학습 데이터가 좀 필요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그 데이터로 하려는 건 명확하죠. 결국 유저를 특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저를 특정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계속 말해도 돼? 네, 얘기하세요. 네. 말을 주고받아야 될 것 같은데 유저를 특정한다는 거는 광고를 할 때 남잔지 여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밤을 나이트홀로 이렇게 올빼미 스타일인지 아니면 얼리버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지 아니면 나이대가 뭐 10대인지 20대인지 직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런 거 디테일하게 알아서 타겟 광고를 하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메타가 그걸 못하게 됐어요. 제대로. 그래서 그 기존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애플이나 구글에서 그런 데이터를 못 가져가게 원천 차단을 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저들을 추정하는 모델들이 요즘 광고업계에 되게 트렌드예요. 로갈라이크라는 모델인데,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비슷한 유형의 유저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유저의 정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비슷한 유저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유저의 텍스트, 그 다음에 그들이 올리는 이미지, 위치 정보, 내가 허용된 것들을 최대한 뭔가 활용해서 그 유저를 특정하고 그 사람들일 거다라고 하고 그쪽에 광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하는 마케팅 업체들도 많고, 근데 그거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었을 것 같고, 그 인스타그램 팀이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인스타 계정이 있으면 자동 가입되고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가입되는 건 트위터 둘 중에 하나로만 있으면 트위터 가입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메타 계정이 있어야 지금 가입되고 그리고 광고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인 것 같고 나중에는 유저 확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전화번호나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 있는데 또 자기 유저 플레이 있는 유저만 가입시키는 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메타는 제가 생각했을 땐 자기네 유저가 누구인지 더 잘 알고 싶은 욕구에서 뭔가 필요하기도 했었을 거고, 그리고 트위터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는 저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가서 일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개발비도 줄이고 물론 많은 사람을 잘라서 비판을 받았지만 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원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도 내고 앱도 개선하고 이제 순위평균점도 넘었는지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선에 왔단 말이에요. 적자 내던 업체가. 그런 거 보면은 메타도 좀 다르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저거 못할 거 없는데? 트위터를 못하러 그냥 우리가 직접 먹어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생각도 했을 거라 생각해요.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움직여진 것 같고 이런 걸 정보를 미리 들었다면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할 것 같아? 개빡치겠죠. 개빡치겠지. 한 대 때리고 싶지. 그래서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GS가 싫다고 편의점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CU라는 대안책이라든지 아니면 미니스톱이라든지 세븐일레븐 같은 그런 게 다양하면 좋은 건데 그럼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독재를 하고 싶었던 건가요? 아니지. 그 위협적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전에 트위터를 위협하려고 했던 앱들이 몇 개 있어요. 얘는 블루스카이나 아니면은 트루스 맞나? 트럼프가 만든 거. 예, 둘 다 어떻게 보면 트위터의 대항마다 뭐 경쟁자다 했지만 약간 매가리가 없는데 일단 메타가 만들면 이게 달라요. 유저풀이 20억 정도 유저풀이 20억인데 10% 가입만 시켜도 2억이면 거의 트위터에 가까운 그 가입자가 돼요. 2억 몇천 몇 명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약간 생존의 문제지. 트위터가 막 어떻게 잘 가꿔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용도로 이렇게 인쇄해서 했는데 주커버그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럼 이 정도면 마크 주커버그랑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대결이 성사된다면 그 스레드의 홍보 효과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네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어차피 프리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마케팅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트위터도 또 홍보가 되니까. 그리고 그 스레드라는 단어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스레즈잖아요. 그 D를 T로 바꾸면 위협이 되잖아요. 영어로 위협이 되니까. 그러니까 좀 중의적인 표현으로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만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러면 트위터 이제 위협한다는. 제 생각이에요.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아재다. 근데 이 앱 이름이나 이런 거 지을 때 다 아재 개그 많이 써요. 네. 아무튼 뭐 그렇다. 저는 이제 트위터를 왜 쓰는지조차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요런 내용을 들으면서 아 이래서 트위터 했던 거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스레드? 네, 스레드. 실타래? 저는 그냥 쓰레기 막 이런 식으로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는 거. 네, 조금 위협적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주짓수 대결까지 간 것 같고. 그거는 모르지만 네. 아무튼 그런 비전이네 또 이것도. 그런 거가 좀 많이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정보력이 얼마나 큰데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사실 이제 30분 정도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하면은 카메라 한 대가 꺼지게 돼 있어요. 아, 그런데 지금 21분입니다. 빨리 했네. 네, 빨리빨리 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또 주제가 있나요? 주제는 항상 있죠. 두 개라면. 접니다. 네. 자, 이거는 뭐 사람들이 좋아할 얘기 같아요. 네. 네, 일론 머스크 연말 테슬라 폭등을 암시했다. 암시. 이분 맨날 화장실에서 이제 사진 같은 거 좀 올리면서 액면 분할이라든지 주식 분할이라고 해도 네, 더 주식 정확하다고. 분할, 네, 그런 것들 막 하면서 저희가 이제 컨텐츠로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떡밥을 많이 날려요. 근데 이번엔 무슨 암시를 한 거예요 도대체? 뭐 일론 머스크 항상 하는 거라 저는 이거는 사실 주제로 쓰기도 뭐한 게 예전에 뭐 되게 이상한 숫자들 주사위 뭐 이런 거 사람들이 계속 올리면 와 저거 봐 이래서 우리 폭등이야 이번에 분할하는 거에 대한 힌트는 이거야 이러면서 휘둘렸는데 저도 좀 휘둘려 봤기 때문에 별로 이제 휘둘리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재미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웃어 넘기려고요. 그렇죠. 이분 좀 특이하시다. 그런데 네. 그렇게 주식 폭등 암시해놓고선 본인은 이제 장외였나요? 아무튼 스톱옵션 같은 걸로 팔아가지고 예전에 네, 막 주식 조사, 그 주가 조작으로 조사도 받고 이랬는데 아니야 그 정도로 자기 주식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 정도면 그러면 요번에도 돈이 필요한 걸까요? 그럴 돈이 별로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지금 진짜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2달 전부터 이번에 각이 좀 폭등 각인데 이번에 왠지 딜리버리 좋을 것 같은데 트로이 테슬라이크라고 그분이 막 자주 예전에는 잘 맞췄는데 계속 틀리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막 분위기가 좀 계속 제가 보는 채널들이나 아니면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폭등각이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주식이 이번에 많이 오를 거다라는 생각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뭐 퍼가 80 넘는다고 하는데 아직 쇼셀러들이 아직 태워지지 않았어. 이거 알고서 좀 더 사람들이 더 쇼스키즈 내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 말고 개인과 기관의 싸움이 아니라 기관들도 알아요. 기관들도 돈 좀 많이 넣어서 쇼스키즈 쭉 넣어서 좀 다 망하게 하고 돈 번 다음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 폭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은 주식과 관련된 주가 내용은 요즘에 거의 듣지도 않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기술에 대한 이야기. 사실 여러분 사이버 트럭이랑 지금 도조에 들어간 도조 시스템에 들어가는 칩만 해도 이거 나와서 퍼포먼스 검증되거나 사이버 트럭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월가 예상은 200대 정도인데 1000대 이상 막 이렇게 양산하거나 아니면 그 평이 너무 좋거나 리비안보다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상승 여력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그 가치주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약간 페이크보다는 올라갈 거다. 굳이 올라갈 일론 가능성이 머스크가 꽤 얘기 있다. 안 해도 매크로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주식은 모르겠다. 네,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 항상 조심하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루시드나 이제 니콜라 같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경쟁자보다 요번에 리비안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데 또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리비안이 차를 잘 만든 거죠. 뭐.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가 매력이 있으면 팔려요. 근데 리비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런 그런 의견 같은 거는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낮출 수 있는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거. 리비안은 뭐 좀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테슬라는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양산을 더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가격만큼 무서운 무기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 그 충전 포트도 리비안이 테슬라 걸 도입하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뭐 누가 더 좋을 것 같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사이버 트럭 나오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야기가 날 거예요. 리비안이랑 비교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리비안의 향후에 대한 미래를 전망할 때 사이버 트럭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제가 봤을 땐 테슬라 이기려면은 디자인 쪽으로 디자인 양산의 단점인 디자인 쪽으로 뭔가 경쟁력을 그 경쟁업체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루시드에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트럭 엄청 이뻐요. 그리고 제가 투자자라면 사이버 트럭을 좀 이번에 나오는 걸 좀 유심히 지켜볼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리뷰 꼭 참고하시고요. 루시드한테 하시는 얘기입니까, 그게? 루시드 투자자분들한테. 손절치고 나오라고. 아니, 손절치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네네. 제품이 좋으면 팔려. 네. 근데 그래도 사이버 트럭은 한번 살펴보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건지, 뭐 스윙을 할 건지, 경쟁자 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봐라. 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장난 아닌데? 자, 오늘 한 대략 저희가 이제 목적했던 거의 30분의 영상을 한번 만들자. 네. 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왔는데 네. 오늘 어떠셨나요? 준비를 안 하니까 참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편한데요? 그렇죠. 거의 편집도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진짜? 네, 거의 안 할 것 같고 이렇게 계속 날로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날로 먹죠 그냥. 네, 노력 대비 효율이 안 나왔을 때 실망하는 것보다 그래요? 노력 안 하고 안 나오는 게 낫다. 대충 살죠 뭐. 네, 대충 삽시다 여러분들. 네. 막 자,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